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1.8 역행렬과 가우스 조울던 소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이 있고요, 정칙행렬이 있고 특이행렬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n/n 행렬 a가 a의 역행렬은 a의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a의 인버스 곱한 행렬하고 a 인버스 곱하기 a 했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 행렬, 즉 단위 행렬되게 되면 a의 인버스를 a의 역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역행렬과는 정방행렬 A를 뭐라는가 하면 정칙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칙행렬을 하게 되면 역행렬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행렬인 경우에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 정방행렬 A를 특이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을 갖지 않게 되면 특이행렬 되고요, 역행렬을 갖게 되면 정칙행렬이 되겠습니다. 아래 정리는 역행렬의 존재성을 밝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A가 n/n 행렬일 때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랭크 A하고 랭크 A가 n과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크 A가 n과 같게 되면 A는 정칙 행렬이 되고 랭크 A가 n보다 작게 되면 특이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랭크 개수죠. 개수를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과정은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A 행렬에 대해서 행변환을 거쳐 가지고 했을 때 뭘 찾으면 될까요? 0행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n바인 행렬이었는데 A에 대해서 행변환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더니 A에 0행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랭크가 그러니까 0 모든 문서가 0인 행이 n개 없는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랭크가 개수가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 존재성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우스 조울던 소거법을 사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뒤에서 행렬식을 사용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되겠다. 이건 앞에서 배웠나요? A 인버스를 우리가 행렬식 사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천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가우스 조울던 소거법을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가 하면 n바인 행렬 A의 역행렬 A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첨가 행렬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A 행렬을 적고 뒤에는 단위 행렬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행렬 A와 I의 동시에 기본 행변환 하고 기본 열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행렬 A가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 열변환, 기본 행변환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기본 행변환만 진행을 해도 이 A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A하고 아이덴티티에다가 똑같이 가우스 소거법 기본 행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A 행렬은 단위 행렬 되고요. 그러면 여기 단위 행렬이 뭐가 되는가 하면 B가 되는데 그 B가 뭐가 되는가 하면 A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조울던 소거법 사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렬 A의 역행렬 A 인버스를 구해라. 지금 A는 2x2 행렬인데요. 1행이 마이너스 1, 1이고요. 2행이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첨가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렬은 A죠.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1, 0, 0, 1 하니까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는 3을 0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1행에다가 뭘 하면 될까요? 3을 곱해 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2행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네,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행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우리가 단위 행렬은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 여기가 0,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1을 곱하고 2행에는 0.5를 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1, 0, 1,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0, 1.5, 0.5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요? 여기 2행에다가 2행을 1행에다 더해주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행을 1행에 더하게 되면 여기가 1, 1, 0, 0이 되고 여기 0.5, 0.5, 1.5, 0.5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은 우리가 단위 행렬이 됐고요. 뒤에 있는 행렬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는 0.5, 0.5, 1.5, 0.5가 됩니다. 네, 이런 방법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네, 가우스 조울던 소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행렬식의 한 역행렬 공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x2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네, 구하는 방법이 네, 계산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보게 되면 행렬식의 한 역행렬 공식, 그는 n/n 정칙 행렬 A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인버스는 determinant A 분의 CJK의 트랜스포즈. 네, 이게 잘 봐야 되는 CJK 트랜스포즈예요. 네, 전체 행렬이 됩니다. 네, determinant A 분의 여기가 C11 트랜스포즈 하기 때문에 C11, C21, CN1, C12, C1N.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보는 행렬하고는 순서가 조금 틀렸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A11, A12, A1N 되죠. 여기 앞에 있는 게 행수고요. 뒤에 있는 게 열수죠. 지금은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치가 됐죠. 그리고 여기 CJK는 determinant A에서 AJK 여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예요. 네, 여인수 구하는 방법은 알죠. 여인수는 어떻게 구하는가요? CJK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의 J 플러스 케이스에 AJK를 네, 포함하고 있는 행하고 열을 A 행렬에서 A 행렬에서 지워버린 다음에 얻은 네, 부분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트를 구하죠. 네,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A 행렬은 n by n인 경우에는 AJK의 여인수를 구하는 네, 행렬식은 n-1 by n-1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한 차수씩 떨어지게 됩니다. 네, 특히 n이 2인 경우에는 A가 A11, A12, A21, A22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뭐가 되는가 하면 determinant A예요. 2x2 행렬의 네, 행렬식은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A11, A22 빼기 A12, A21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C11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승하니까 1이죠. 네, 그리고 네, 요 A11을 포함하는 행하고 열을 지우게 되면 A22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22가 되겠고요. 네, 이 경우는 네, A12 네, 지금은 네, 여기 C21 되니까 여기에는 A21에 관한 뭐 가면 될까요? 예인수로 가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네, 이거 지우게 되면 뭐가 나가 하면 A12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A12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x2 행렬인 경우에는 네, 행렬을 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 행렬식의 한 역행렬 공식을 사용해서 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설명했지만 행렬식의 한 역행렬 공식은 이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완벽하지만 실제 계산 용도로는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계산 비용 때문에. 네, 우리가 실제로 행렬식을 계산한다는 거는 네, 코스트가 얼마 드는가 하면 그래서 n by n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n 벡토리아만큼의 네, 곱셈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x2예요. 그러면 이건 곱셈 몇 번 필요한가 하면 몇 번 필요할까요? 2번 필요하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3x3인 경우에는 곱셈 몇 번 필요할까요? 6번이 필요하죠. 네, 3벡토리아 6번 정도가 됩니다. 뭐, 네, 최소 6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게 a가 10 by 10인 경우에는 10 팩토리아가 되는데요. 10 팩토리아가 실제로는 매우 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계산해 봤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 팩토리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10 팩토리아 계산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네, 1, 2초 사이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더 늘리게 되면 20 팩토리아 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해 가지고 네,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 용도로는 네, 이 방법을 비추천합니다. 2x2인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정치 행렬의 역행렬의 계산은 가우스 조골던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우스 조골던 방법을 하는 방법은 쉽죠. 일단은 두 개 행렬을 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앞에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쭉 거칩니다. 그러면 뒤에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 거치게 되면 네, 뒤에 행렬이 우리가 구하려는 네,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1번을 행렬식의 역행렬 공식을 사용해서 네,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A 인버스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앞에 있는 예제 1번 있죠. 예제 1번에 네, 이게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 3 하니까 요거 디터미트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 되는가요? 1,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5, 0.5, 1.5, 0.5 그래서 2x2인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우스 조울던 방법 사용해 가지고 적어도 뭐 3x3, 2x2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대각 행렬의 역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 행렬 A는 다이아고날 A11, A22, ANN가 역행렬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대각선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대각선 행렬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각선에만 지금 행렬을 있죠. 행렬 원소가 있고 나머지 파트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모두 0이 아니게 되면 이때는 역행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은 A 인버스는 다이고날의 A11분의 1, A22분의 1, ANN분의 1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쉽게 뭐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A 행렬하고 A 인버스 곱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는 네, 대각선 원소가 뭐가 되는가 하면 A11하고 A11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것도 곱하게 되면 1 되죠. A22하고 A22분의 1이 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1도 되고 AN 곱하기 A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각 행렬의 역행렬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정리는 행렬의 곱의 역행렬에 대한 관련된 건데요. 네, 개개 행렬이 정칙 행렬인 경우 앞에 정칙 행렬이 뭐라는 거예요? 정칙 행렬이란 거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정칙 행렬인 경우에 이 행렬의 행렬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A, B A하고 B 행렬의 곱셈이죠. A-1승 역행렬 하게 되면 B의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세 개의 경우에는 A, B, C의 인버스 하게 되면 C의 인버스, B의 인버스, A 인버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A, B의 인버스 해가지고 A 인버스 곱하기 B 인버스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이거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A, B의 인버스를 만약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A의 인버스, B의 인버스 네, 하게 되면 우리가 역행렬로는 뭘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A, B 하고 A 인버스, B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단위 행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이것을 네, 고쳤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이게 B의 인버스에 A의 인버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AB 곱하기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네, 행렬 곱셈은 네, 뭘 먼저 하는 거야? 결합 법칙을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곱할 수가 있어요. 여기 A의 괄호 B, B의 인버스에 A 인버스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A의 네, B 곱하기 B의 인버스 하게 되면 이게 B 인버스가 B의 역행렬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여기는 A 인버스. 네. 근데 이게 단위 행렬은 우리가 임의의 행렬 다 곱해도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되고요. A 인버스 가지고 여기 아이덴티 되겠습니다. 네, 거꾸로 쓰는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인버스 역행렬 A, B의 역행렬인 경우에는 B의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 A, B, C의 역행렬인 경우에는 C의 역행렬,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1, A2, AP의 인버스인 경우는 AP의 인버스, A2의 인버스, A1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역행렬의 역행렬, 정치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A 인버스에 인버스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면 A 행렬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행렬 곱에 대한 특이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좀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렬 곱은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B하고 BA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하고 BA가 서로 같지 않다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여기 A, B하고 B를 네, 일반적으로 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A, B는 곱할 수 있지만 B가 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행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행렬은 1, 2, 3, 4가 되겠고요. 이게 B 행렬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B 행렬은 1, 2, 3, 4, 5로 주어졌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A, B는 곱할 수가 있습니다. A, B는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A가 지금 2x2가 되고 B가 2x3가 되죠. 이를 곱하려면 A의 열수하고 B의 행수가 같게 되면 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가능하지만 BA는 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의 열수는 몇 개인가요? 3이죠. A의 행수는 2죠.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곱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A, B를 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 2, 3, 4가 되고요. 그래서 B가 1, 0, 1, 1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A, B하고 BA를 곱하게 되면 네,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를 곱해 볼게요. A, B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이게 3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7 되나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 4 곱하기 1 아까 7 되고요. 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4 되죠.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네, BA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A를 곱할 때는 네,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A 곱해가지고 1, 0, 1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될까요? 1 되나요? 그러니까 1하고 1 곱하고 0하고 3 곱하고 하게 되면 1이죠. 네, 전부터 다르죠. 1에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게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나요? 4가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르죠. A, B하고 B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식의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A, B가 0이 되었을 때 A가 0 또는 B가 0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 1, 2, 2,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0이죠.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1하고 1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니까 0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똑같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똑같이 0 되고 이렇게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행렬하고 B 행렬을 곱해서 0 행렬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A 행렬, B 행렬이 0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에서는 A, B가 0 되게 되면 A가 0 또는 B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인 경우, 행렬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AC는 AD일 때 이게 C하고 D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AC하고 AD가 같았을 때 C와 D가 같으려면 뭘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A 행렬이 정칙 행렬이면 가능해집니다. 뭐 정칙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둘을 곱해봤습니다. 일단은 A 행렬은 여기 1000 했고요. 1000 했고 이게 C 행렬은 1112 여기 D 행렬은 11입니다. 이래 둘이 서로 같은가요? 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 있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1000이 되고요. 여기가 1112 네,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겠죠. 곱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곱하니까 1 이렇게 곱하게 되면 1 이렇게 곱하게 되면 0 0 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 행렬은 곱하게 되면 1100이 되겠습니다. 뭐 뒤에 행렬도 한번 곱해 볼게요. 1000 1100 네,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겠죠. 1 곱하고 0 곱하니까 여기에 1 곱하게 되면 1 곱하게 되면 0 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행렬을 서로 같지만 여기 똑같지만 여기에는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네, 만약 여기 있는 A 행렬이 정칙 행렬되게 되면 이래 둘이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정칙 행렬되게 되면 뭐가 성립할까요? A의 역행렬 존재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A의 행렬 곱하게 되면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C하고 D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곱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A, B, C를 n by n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는 A가 정칙 행렬이고 A, B하고 A, C가 같게 되면 B하고 C가 같게 됩니다. 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A가 정칙 행렬되게 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양변에다가 역행렬 곱하게 되면 A의 역행렬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단위 행렬돼 가지고 B하고 C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봤을 때 지금 A, B하고 A, C가 같죠. 네, 그런데 지금 A가 정칙이에요. 정책렬이기 때문에 뭘 존재하는가 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A의 역행렬을 이 양변에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역행렬 AB 하고 A의 역행렬 AC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묶고 여기 두 개 묶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A 인버스 A 하게 되면 요거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여기 B 하고 아이덴티티 C가 됩니다. 단위 행렬로는 곱하게 되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A, B가 0일 때 A가 특이 행렬이거나 네, B가 특이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A, B를 곱했더니 0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A가 특이 행렬이거나 또는 B가 특이 행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건 보게 되면 지금 A, B가 A, B 행렬을 했더니 0 행렬이 됩니다. 이러면 A가 특이 또는 B가 특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결론을 부정합니다. 부정.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A 행렬하고 B 행렬이 다 뭐가 될까요? 정칙 행렬이죠. 이게 특이 행렬이 안 되게 되면 정칙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다는 거는 A도 정칙 행렬, B도 정칙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합니다. 네, A도 A하고 B가 정칙 행렬.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A하고 B가 정치 행렬되게 되면 다 역행렬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여기 A, B 0 했을 때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양변에다가 A 역행렬 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A의 역행렬 A, B 하고 여기는 A 역행렬의 영행렬 곱하게 되면 우리가 뭘 쓰는가 하면 여러들이의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단위 행렬의 B 행렬하고 요거는 영 행렬이죠. 즉 B 행렬이 영 행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정이 뭔가 하면 A하고 B가 정치 행렬이었습니다. B가 영 행렬이면 정치 행렬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 생깁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는 네,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네, 모순이죠.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A, B가 응되게 되면 A가 특이 행렬이거나 혹은 B가 특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로부터 일반적으로 증명할 때 네, 이 부분은 조건으로부터 이것을 네, 쉽게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결론을 부정해 가지고 네, 여기에는 조건을 사용했을 때 모순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A가 특이 행렬이면 BA와 AB도 모두 특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B 행렬이 정치 행렬이라 하더라도 A가 특이 행렬되게 되면 BA와 AB도 모두 특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똑같이 설명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A가 특이 행렬입니다. A가 특이 행렬일 때 여기 BA and AB 네, 모두 특이 행렬. 네, 지금 이것을 네,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거 부정해가지고 네, BA나 AB가 정치 행렬이라 해가지고 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네, 부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BA가 정칙 행렬 또는 AB가 정칙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BA가 정칙 행렬을 할게요. 네, BA가 정칙 행렬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이거 할 수 있죠. BA가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BA가
역행렬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네, BA 역행렬 하게 되면 우리가 BA의 역행렬은 어떻게 표현하는가요? 네, A의 역행렬 곱하기 B의 역행렬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B의 역행렬 존재라면 일단은 여기 A의 역행렬하고 B가 역행렬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이 두 중에서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역행렬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 A의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된다. A가 역행렬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조건에 주는 A가 특이인 경우에는 역행렬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네, 특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는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특이 행렬되게 되면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하면 여기 디터민트 네, 행렬식 A가 0이 되게 되면 0이면 이것이 A가 특이 행렬이 됩니다. 특이 행렬. 그리고 특이 행렬되게 되면 똑같이 디터민트 A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디터민트 A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BA의 디터민트를 한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B 행렬, A 행렬의 곱셈의 네, 행렬식은 뭐 같은가 하면 디터민트 B, 디터민트 A로 표현됩니다. 근데 디터민트 A가 뭐가 되는가 하면 0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겠습니다. 즉 BA가 특이 행렬됩니다. 똑같이 이것을 AB로 고쳤을 때도 똑같이 됩니다. 디터민트 A 곱하기 디터민트 B 해가지고 똑같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 우리가 행렬이 특이 행렬인지 정체 행렬인지는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디터민트 네, 예를 들어서 A, B 했을 때 일단은 여기 A하고 B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정말 행렬이 된 경우만 됩니다. 디터민트 A, 디터민트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행렬 A가 정칙 행렬이면 랭크 A가 N과 같다. 이건 앞에서 했죠. 랭크 A가 N과 같게 되면 역행렬 존재하면서 그때는 정칙 행렬이 된다. 가지고 특이 행렬이면 랭크 A가 N보다 작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정칙인지 네, 특이인지를 밝히려면 여기에는 A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네,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행렬곱의 행렬식. 이게 더 썼네요. 네, 임의의 n바의 행렬 AB에 대하여 다음의 성질이 성립하게 됩니다. 디터민트 AB는 뭐가 되는가 하면 디터민트 BA가 같고요. 디터민트 A 곱하기 디터민트 B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우리가 행렬이 네, 정칙 행렬인지 네, 특이 행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 정리를 사용해 버렸네요. 네, 다음에 여기는 연수 문제 1.8이 되겠고요. 네, 계속해가지고 네, 1.9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는 네, 선택 사항인데요. 네, 1.9에서 네,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에 있는 연수 문제는 제가 패스를 했고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1.5에서는 우리가 벡터 공간, 내적 공간, 선형 변화를 배우게 됩니다. 네, 실제로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서 벡터하고 행렬 이런 거 배웠죠. 네, 벡터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이건 집합이 되는데요. 집합이 공간이 되려면 이 집합에다가 어떤 연산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연산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곱 연산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러면 우리가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했다고 무조건 공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네, 연산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은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힘이라는 거 있는데 닫혀 있다가 있는데요. 뭘 말하는가 하면 그래서 A란 벡터하고 B란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란 벡터하고 B란 벡터를 더했더니 네, V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 우리가 임의의 A, B 벡터에 대해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똑같이 벡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덧셈에 닫혀 있다가 되겠고요.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먼저 벡터 하게 되면 우리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죠. 스칼라인 경우에는 크기만 있습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벡터에다 곱하는 형태를 스칼라 곱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스칼라 곱을 정의를 다 배웠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벡터 공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실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의 성분들이 다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는 복수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분 A, B를 갖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V에 대하여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을 정의하고, 그래서 여기서 벡터의 덧셈하고 스칼라 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 이렇게 표현할게요. A라는 벡터가 지금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3, 4 모두 뭐 3개의 성분을 갖고요. 이랬을 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벡터의 덧셈을 하려면 일단은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행 1열, 요거는 3행 1열 하니까 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여기에는 대응된 성분끼리 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2 플러스 3, 여기는 3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해주게 되면 여기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7이 되겠죠.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 벡터의 덧셈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스칼라 2를 A에다가 곱해줬습니다. 요거 스칼라 곱이란데요. 이때는 요 스칼라를 벡터의 각 성분에다가 더 곱해줘 가지고 벡터 성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는 2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2가 되고요. 요거는 4, 요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덧셈하고 스칼라 곱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공간에 있는 성분을 뭐라는가 하면 벡터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성질인데요. 첫 번째는 가환성,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A란 벡터하고 B란 벡터를 덧셈한 거하고 B하고 A 벡터를 덧셈한 게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 교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A, B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성. 결합성은 실제로는 연산의 순서를 정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A하고 B를 먼저 덧셈해주고 C에다가 덧셈한 거 하고 A는 후에 하고 B하고 C를 먼저 덧셈한 다음에 한 값을 원래 A, B, C를 3개 더 해주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A하고 B를 먼저 해주고 여기서는 B하고 C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랬을 때 서로 같게 되면 이거는 결합성을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질이 여기 되겠고요. 세 번째 성질은 벡터 공간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0벡터가 있어야 됩니다. 0벡터라는 거는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0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자신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다가 0벡터 더하게 되면 A 벡터가 되는 이런 0벡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0벡터를 뭐라는가 하면 벡터의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라고 말합니다. 항등원. 다음은 역원이 존재해요. 덧셈에 관한 역원. 그래서 A 벡터하고 어떤 벡터를 더했더니 0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말하는가 하면 A의 덧셈에 관한 역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가 벡터공간 존재하게 되면 V의 벡터공간 존재하게 되면 역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다음은 이게 스칼라 곱에 관한 부배법칙이 되겠는데요. 이게 K가 지금 스칼라가 되고요. 여기 A하고 B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A 플러스 B 벡터 하게 되면 KA 플러스 KB가 됩니다. 여기서 K가 스칼라 리얼 R이고요. AB가 벡터 공간 V가 됩니다. 또 K 플러스 M을 A로 곱했을 때 그러면 KA 플러스 MA 했을 때 여기 KM은 스칼라 R이 되고 실수고요. A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면 분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 거부는 뭘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도 만족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분배 법칙, 스칼라 곱에 관한 결합 법칙. KMA 했을 때 KM하고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한 거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결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칼라 곱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M하고 A를 먼저 곱한 다음에 K하고 곱하죠. 요거는 KM 먼저 곱한 다음에 A하고 곱한 여러 성질을 결합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항등, 항등원이라 할 수도 있고, 항등원소라 할 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스칼라 1. 1을 A 곱하게 되면 A 자신이 되는 경우, 이때 1을 뭐라는 거 하면 항등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간에 그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 일과 성질 다 만족하게 되면 V가 뭐가 되는가 하면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벡터 공간, 실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에 1차 결합.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벡터 주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1차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1, A2, AM은 벡터들이 되고요. C1, C2, CM은 어떤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1 곱하기 A1, C1, C2 곱하기 A2, CN 곱하기 AM 하게 되면 이걸 뭐라는가 하면 여기 A1, A2, AM에 의한 1차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생성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1차 결합이 되겠고요. 왜 1차 결합인가 하면 여기 보게 되면 A1, A2, AM 앞에 있는 지수가 다 뭐가 1차죠. 그래서 이거 1차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네, 만약 여기 C1, A1 플러스 C2, A2 플러스 CM, AM은 0벡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요걸 만족하는 C1, C2, CM이 0밖에 없다 하게 되면 여기서 A1, A2, AM은 1차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1차 독립.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벡터 선형 대수에서 1차 독립, 1차 동소 이런 게 반드시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1, A2, AM이 1차 독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차 독립이 아닌 경우는 뭐라는가 하면 1차 동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C1, C2, CM이 0이 아닌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1차 동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1차 동속 됩니다. 네, 아래에 있는 V가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을 갖고 있으면서 일단은 n개의 1차 독립 벡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n 플러스 1개의 n 플러스 1개 이상의 벡터들은 모두 1차 동속이면 그러니까 n개의 벡터를 가졌을 때는 1차 독립 되는데 n 플러스 1개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더 많이 추가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이 벡터들은 모두 1차 동속이 됩니다. 이럴 때 V는 차원이 n을 갖는다. 그러니까 V의 차원, 차원이 n을 갖는다. 또는 n차원 공간이라고,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n개의 1차 독립 벡터들을 말하는가 하면 이 V의 기저라고 말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 V 줬을 때 V가 차원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 V에 있는 기저를 구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에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행렬을 우리가 다 모아놓고 행렬의 덧셈 하고 행렬의 스칼라 곱 연산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행렬의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2x2 행렬을 볼게요. 2x2 행렬 집합은 뭐가 되는가 하면 4차원의 실벡터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기저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B11는 1000, 그러니까 첫 번째 1행 1열 원소가 1이고 나머지 다 0. B12는 1행 2열 원소가 1이고 나머지 다 0. B21은 0010, B22는 0001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기저가 됩니다. 기저란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B11, B12, B21, B22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1차 독립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x2 행렬의 임의의 A에 대해서 이것을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좀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3x3 반대칭 행렬의 벡터 공간의 차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제가 여기다 썼는데 3이 됩니다. 네, 왜 3이 되는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반대칭 행렬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A 보게 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1, 2, 3
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반대수가 되죠. 다시 보면 A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왜 저게 사원이 3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A라는 네, 행렬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여기가 그래서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A 트랜스포즈를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A11 되고요. 네, 이게 A21, A31, A12, A22, A32가 되고 여기가 A13, A23, A33. 네, 근데 지금 A가 지금 반대칭을 했죠. 즉 여기 A 트랜스포즈하고 뭐 같은가 하면 마이너스 A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만 정하는가 하면 일단 여기에는 A11, A22, A33는 뭐가 될까요? 0밖에 안 돼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게 되면 같아요. A11하고 마이너스 A11이 같게 됩니다. A22하고 마이너스 A22가 같아요. A33하고 마이너스 A33가 같죠. 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A12 하고 뭐 같은가 하면 마이너스 A21 하고 같게 됩니다. 똑같이 A13 하고 마이너스 A31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A23 하고 마이너스 A32가 같게 됩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칭 행렬이면, 즉 우리가 A 행렬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 행렬로는 반대칭 되게 되면 여기는 0, 0, 0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A12, A13, A23 하게 되면 네,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A1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13, 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32, 2원이네요. 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렬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행렬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12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0, 0, 0이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플러스 A13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0, 0, 1, 0, 0, 0 여기가 마이너스 1, 0, 0 이 되고요. 네, 플러스 A23 하게 되면 여기가 0, 0, 0, 0, 0 여기가 1, 여기가 0, 마이너스 1, 0. 네,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요 벡터 요거하고 요거 뭐가 되는가 하면 1차 독립이 되는 기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A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러므로 이 공간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차원이 3이 됩니다. 그리고 기저는 여기에는 요 행렬,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